네, 한 기자 법조팀 유준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오늘 한번 다 한꺼번에 정리 좀 해봅시다. 며칠 동안 계속 의혹이 쏟아지는데 이 윤영호 녹취록이라고도 하고 윤영호 진술이라고도 하고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정확히 뭐예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총 세 가지인데요. 우선 지금까지 나온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 모두 방금 말씀하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으로부터 나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한 진술, 또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고위 간부와의 통화 녹취록 3개, 윤 전 본부장 아내가 한학자 총재 측에 보낸 문자 메시지 하나입니다. 총 치면 이게 5방향이네요, 그죠? 자, 그중에서 제일 이제 궁금한 건 돈이에요, 돈, 그죠? 돈을 줬다는 그거는 저 중에서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네, 돈을 줬다는 부분은요. 특검의 진술에서 나왔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5명의 전현직 의원을 접촉했다고 진술한 건데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름이 언급됐는데 돈이 오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또 통화 녹취록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전 부회장과 3차례 통화한 내용에서 언급이 되는데 분량은 총 41분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접근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그 통화에서 정치인들 이름이 20명 넘게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총 23명이 나오는데요. 이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1월 25일과 2월 7일, 2월 28일 이렇게 3번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통화 목록을 보니까 정치인들 이름이 쏟아진 겁니다. 민주당계 정치인 12명, 국민의힘계 정치인 11명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시점을 보면 이제 23명이 등장하는데 모두 대선 이제 직전들이네요. 그죠? 3번 모두. 자, 그럼 그 사람들 윤영호 본부장은 무슨 말을 하면서 이 정치인들 이름을 꺼낸 거예요? 네, 먼저 순서대로 2022년 1월 25일 통화부터 보겠습니다. 당시 대선 직전이기도 했지만 통일교 자체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행사에 이재명, 윤석열 여야 대선 후보를 초대하려고 연결고리를 찾은 건데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서는 정진상 라인에 연결된 분이 있으면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야 한다라거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접촉을 위해서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세, 이철규 의원 등 해놓은 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액수는 안 나오는데 해외 인사랑 이 양쪽 대선 후보를 연결해줬을 때 비용 처리 방식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전 부회장이 당에서는 비용 문제를 얘기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윤 전 본부장 그걸 처리해줘야 끈끈해진다. 보험을 드는 거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보험. 그 등장한 인물들 보니까 어쨌든 핵심 인사들을 이렇게 찝고는 있는 것 같은데 보험을 든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대선을 앞둔 시점이잖아요. 뭔가 의도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통화를 또 보면요. 2월 7일 행사가 열리기 4일 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와 대담할 상대로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을 언급합니다. 접촉을 했지만 연락이 없다 이렇게 하자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가 젊은 애들 표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행사와는 무관한 선거, 표가 언급이 된 겁니다. 이 씨는 젊은 세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대상으로 미 NBA 농구 선수 스테판 커리가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 기자 말을 들어보면 대선 직전이에요. 지금 언급된 거는 뭐 서밋 행사라든지 스테판 커리, 뭐 클러리 이거 뭔가 행사 만남 섭외 정도냐 그러면 이게 끝이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행사 이후에도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이 통일교 행사가 모두 끝난 뒤 대선을 9일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후보를 언급하면서 마이크 펜스 정도 붙여줘야 신세를 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면서 공을 좀 세우려는 발언도 있고요. 민주당 캠프 쪽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재명 쪽은 다이렉트로 총장님을 뵙겠다고 연락이 왔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 한쪽을 밀었다고 느껴지지 않게 몇 명이든 간에 신세를 지게 해야 한다면서 양쪽에 모두 접촉했던 정황들을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특검 진술 받고 통화 녹취록 3개 받고 남은 게 이제 문자인데 이 문자는 지금 대선 끝난 후에 보낸 걸로 보여요. 네, 한참 뒤입니다. 2023년 12월인데요. 윤 전 본부장의 아내가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 박빙의 선거에서 통일교가 윤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했다면서도 사실은 윤 전 본부장이 진보 쪽으로는 이재명 대표 멘토인 이종석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다. 또 보수 쪽으로는 윤핵관들과 연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자, 어쨌건 이런 내용들은 이제 특검은 진술이나 녹취록들을 다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수사를 안 했고 그 수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요, 이 방금 문자를 가지고 통일교가 20대 대선에 개입한 정황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에게까지 이 정치권 접촉 내용이 보고가 된 거거든요. 특검이 앞서서는 윤영호 개인의 일탈이라면서 이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참 모순되는 지점이 나타난 겁니다. 경찰이 민중기 특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앞으로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기자 유준 기자였습니다.